MBC 경남 바로 시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시사 김혜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도 진주 지역 가을 축제들이 제때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개천절 즈음에 열렸을 개천예술제가 오는 11월 7일로 미뤄졌는데요. 또 남강유등축제는 12월 4일부터 31일까지, 드라마 페스티벌은 12월 4일부터 9일까지 열립니다. 축제 준비 측은 최근 4차 대유행의 지속과 델타 변이 감염, 백신 접종 등 코로나19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지역 축제로는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남강유등축제가 12월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재단 측은 체험적 축제에서 전시형 축제로의 탈바꿈, 또 코로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축제 본연의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뜻하는 위드 코로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방역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모두가 함께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오늘 바로 시사에서 준비한 소식 알려드립니다. 거제의 유일한 대학교이자 조선특성화대학인 거제대학교의 운영권 양도가 추진되면서 지역사회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지역 유일의 대학을 기업이 자본 논리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죠. 관련 내용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언중유골과 세상의 모든 뉴스 5만대만 뉴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사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거제시 유일 대학인 거제대학의 운영 주체 변경을 두고 지역사회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거제대학은 조선특성화 교육기관인데요. 그런데 대학이 재정 위기에 처하자 지역 건설사가 운영권을 넘겨받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뜨거운 겁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대우조선해양의 세영학원 운영권 양도는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매각 발표와 다를 바 없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거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휘재 집행위원을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집행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거제대학 운영 주체 변경을 두고 지역사회가 시끄럽습니다. 거제대학은 대우그룹이 설립한 거죠? 예, 89년이죠. 돌아가신 김우중 회장이 사례를 들어서 460억 원이라는 재산을 출연을 해서 세웠던 학교입니다. 예, 89년도에 설립됐네요. 네. 당시 설립 초기에 대우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조선산업 인력 양성이라든지 또 그 당시에 조선산업 호황으로 인해서, 조선산업이 최대한 그 인력 양성을 해야 될 그런 필요 시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시기였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첫 번째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당시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래서 2007년에 이제 세영학원으로 학교 재단법인을 명칭을 이제 대우학원에서 바꾸어가지고, 네. 재단에 출연되었던 그 금액들이 이후로 이제 계속 조선산업 불황으로 인해서 악화되면서 재단의 전입금이 굉장히 부족해진 거죠. 네. 그러면서 또 학생들 그 충원이 최근에 들어서 여의치 못하면서 인구 감소와 학년 감소로 인해서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학생 그 충원이 61%밖에 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학교 운영에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죠. 네. 현재 대우조선해양이 2007년에 설립한 세영학원이 거제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네. 매각 얘기가 나온 건 조선업 불황이 원인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이 제일 이제 큰 주된 요인이기는 하지만 그게 전체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잘 아시다시피 학교 법인이나 대학 사학이라는 것이 학생들 등록금으로 거의 운영을 하고 있고, 일부 이제
운영 자금이 모자랄 때는 외부 출연을 통해서 네.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동안에 학생들이 교원이 되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학생 수 감소가 제일 큰 원인이라고 오히려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학생 정원이 450명이면 450명에 맞게 임직원도 채워져 있고 네. 그 450명 학생을 등록금을 받게 되면 학교 운영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학생이 만충되었을 때는 재단 전입금도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학생 수가 계속 충원이 안 되고 모자라는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매년 한 10억 원씩의 지원금이 이제 충원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그렇군요. 대우조선해양 측이 운영비 지원이 부담이 돼서 학교를 운영하는 게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또 매각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운영권을 넘겨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건설사 어떤 곳입니까? 부산의 동일이라는 건설사인데요. 네. 지금 거기에 이제 우리가 문제로 삼는 게 뭐냐 하면 기존에 이제 대학이라는 것은 이제 학교 법인이라는 것은 매각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고 팔고는 안 되는데 운영권에 대한 양도 양수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것이 처음에 그럼 학교 설립을 할 때에 김우중 회장이 출연할 때 460억 원을 출연을 해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자산 가치를 따지더라도 또 2년 전에 설립될 때에 그런 어떤 부동산 자산 가치 평가만 단순 비교를 해보더라도 그거보다는 훨씬 늘어났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그 양도 양수에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외부로 흘러나오는 이야기로는 200억 원을 가지고 양도 양수를 한다. 이런 이제 결국 물론 그것이 운영기금으로 충원은 되기는 하지만 20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양도 양수를 받고 한다는 것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을 뿐더러 네. 양수하고자 하는 기업의 어떤 저변을 보면 리조트라든지 아니면 주택건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동산 관련 회사인데 네. 거기에서 돈도 되지 않는 수익도 나지 않는 대학을 운영을 해서 과연 무엇을 자기들이 목적으로 할 것인가 그런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이 회사가 앞으로 이 학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네. 지금 현재처럼 외부에서 지원을 해서 대우조선해양의 취업이라든지 이런 도움을 받고 있는 여건에서도 학생들이 충분히 되지 않는데 네. 그런 어떤 저변도 없고 어떤 학생들 취업에 대한 어떤 보장이나 장려책도 없는 이런 회사에서 이 학교를 운영을 해서 과연 학생들이 이 학교에 들어올 것인가. 그러면 필연적으로 학생 수 감소와 학년 감소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되면 폐교 수순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기업이 교육기관을 인수하기에 적절한 곳인가 좀 고민이 필요하겠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검증이 우선돼야죠. 예. 이 운영권 양도 소식에 지역사회에선 찬반 논란이 계속 뜨겁습니다. 일단 거제 경실련에서는 반대 입장을 발표했네요. 예, 그런 이제 저변을 이제 파악을 하기 때문에 네. 이 회사가 학생들을 위한 그런 사업에 종사를 했던 그런 기업인 것 같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기 그런 경험도 없었을 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토목건설 이런 쪽에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고 만일 그렇다 하면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이 거제 대학을 양수받아서 발전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비전을 제시를 해주라는 거죠. 예. 반면에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학교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찬성 의견도 많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교직원, 임직원들 입장에선 지금 재단에서 전입금도 들어오기 힘들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등록금이 결국 모자라다 보니 급여라든지 이런 데 대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고 그런 또 임금 적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직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새로운 운영 주체가 자금을 또 투입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200억 원이라는 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학교가 뭔가 조금이라도 기대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는 거죠. 네. 거제대학이 거제시의 유일한 대학이지 않습니까? 네. 거제시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거제시 입장에서는 곤혹스럽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만일에 거제대학이라는 학교가 지역사회에 어떤 인재 양성에 지금 거점이 되어 있고
또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라는 분야가 간호라든지 복지나 또 여러 네. 가지 이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어떤 인재들 양성을 계속해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이 흔들리게 되면 지역사회에서 결국 인재도 유출이 될 수도 있을 뿐더러 그런 필요 있는 충원을 외부에서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뭔가 조치는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결국 역할을 하려면 재정 지원이 투입이 돼야 되고 또 그런 재정 지원 투입을 위해서 그제시가 지금 재정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네. 그런 부분들은 우려가 크다고 해서 예. 입장 표명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분위기죠. 네, 그렇군요. 지금 거제 경실련에서는 시가 지원을 하고 또 양대 조선사가 후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제안을 하셨는데요. 지금 위기 국민이라고 보고요. 네. 지금처럼 이 현재 큰 금액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네.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학생 충원만 보장이 되고 운영할 수 있는 지금 적체되어 있는 또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방안만 마련이 되면 구태여 인수를 양도를 하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긴다는 거. 지역에 대형 조선사, 양대 조선사가 있는데 네. 거기서 충분한 그런 어떤 인재들에 대한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대감을 심어주고 또 지역사회가 지금 초고령 사회로 이제 접어들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복지 수요라든지 간호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업적 협력과 약속만 이행이 되면 충분하게 학생들을 또 지원할 네. 수 있는 상황이고 운영비 부분들은 학생 지원만 되면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그렇게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우가 학교 운영에 손을 떼고자 하는 것은 대우의 주 채권자인 산업은행에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대우조선이 어려웠을 때 자구책의 그 하나로서 거제대학을 분리시키겠다는 그런 자구책이 하나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행하라고 자꾸 촉구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앞서 그 동일건설이 200억 원의 양도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네. 물론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지만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건지 배경을 좀 알 수 있을까요? 200억이라는 원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무중 회장이 출연할 때 460억 원을 출연을 했는데 네. 그렇다면은 여기 그 운영 권한이라는 것이 결국은 임직원 그 채용이라든지 뭐 해임이라든지 모든 전권을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어떤 권한을 행사를 하려면은 그 권한에 걸맞는 자산이 투입되어 있으니까 자산 가치 평가를 그대로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네. 그 평가만큼의 금액이 투입이 돼야만 인수가 되는 것인데 무슨 특혜도 아니고 89년 32년 전에 460억 원을 투입해서 만든 대학을 200억을 가지고서 네. 결국 넘겨받겠다는 그런 부분들이면 이것은 특혜 중에도 특혜라고 봅니다. 우리는. 예. 그래서 그 부분의 특혜의 정점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동일과 동일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 그런 인사들이 네. 그런 어떤 커넥션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거제대학뿐 아니라 지역대학들 모두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역대학을 지역 발전의 축으로 살리기 위해서 시민들의 결집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 시민 차원의 대책위를 구성을 하고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 작업을 꼭 거쳐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양대조선소와 또 지역 상공인들, 지역 시민들, 또 학부모들, 동창회들, 또 임직원도 마찬가지로 네. 여기에 같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이 공론화 시켜서 좋은 방향을 모색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고, 네. 지금 그런 어떤 지역사회의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만이 이 부분은 방향을 잡지 네.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거제대학의 운영권 양도 언제쯤 결정됩니까? 원래 처음에 어떤 일정은 9월 28일에 대우조선 그 법인 이사회를 통해서 네. 결정을 할 거라고 했었는데 지역사회 일단 문제 제기가 우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하다 보니 이런 동태를 좀 더 두고 보자 하는 그런 방향인 것 같아가지고 네. 결정을 뒤로 미뤄놓은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 지역사회의 어떤 여론 수렴을 거친 다음에
방향을 잡지 않겠나. 네. 그런 그렇군요. 일정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거제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진휘재 집행위원이었습니다. 바로 시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태권도가 어르신들에게 활력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운동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남선희 리포터가 창원 진해문화원에서 진행하는 실버 건강 태권도 프로그램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도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이다빈 선수의 발차기 보셨죠? 네. 정말 멋졌죠. 네. 보면서 우리 태권도가 정말 멋지다는 생각 저도 다시 한번 했었는데요. 네. 진해문화원에서 올해 초부터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건강 태권도가 어르신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도복을 입은 어르신들이 사범의 구령에 맞춰 칼각을 선보이면서요. 손동작, 발동작을 익히고 있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처음에는 태권도라고도 몰랐어요. 근데 다른 운동도 안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문화원장님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적극히 추천해 주셔가지고 지금 시작했거든요. 할수록 지금은 다리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고 선생님도 알아서 우리를 맞춤으로 이 연습을 시키니까 더 좋고. 활동을 안 하니까 팔다리가 자꾸 묵지근하고 어깨가 아프고 목도 아프고 그래갖고 그 태권도가 팔다리를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온몸이 시원해서 그게 참 좋아요. 준비, 주춤, 서기. 야! 자, 몸통 열기. 기합 좋습니다. 하나. 야! 야! 둘. 야! 와, 기합 소리부터 남다르신데요. 예, 팔다리에 힘이 없어서 시작했다고 하시는데 이 정도면 제법 힘이 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많이 붙으셨어요. 네. 네. 뭐 전에는 다리를 공중에 뻗어도 그러니까 무릎 높이도 겨우 올렸다면 지금은 적어도 엉덩이가 있는 선까지 다리를 올릴 정도로 이제 배우는 속도는 어르신들이 더디지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네. 앞지르기라고 하나요? 뭐 앞으로 손을 뻗는 동작을 할 때도 네. 허리를 곧게 펴고 얏 하는 기합 소리와 함께 주먹진팔을 앞으로 지르는 동작인데요. 네. 저 매섭더라고요. 저 겁이 나가지고 저는 인터뷰하다가 뒤로 좀 물러섰어요. 아, 그렇군요. 이거 꾸준히 하면 정말 근육도 많이 붙겠는데요. 네. 그러면 품띠는 어떻게 되시는 거죠? 현재 10분이 배우고 있는데요. 네. 6, 7개월 정도 배운 어르신들은 파란띠였고요. 아. 조금 늦게 들어온 후배들은 노란띠입니다. 그러니까 흰띠, 노란띠, 파란띠, 빨간띠, 검은띠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사범 4사람이 있는데 전부 다 태권도 관장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나이도 먹고 해서 뭐 다른 것보다는 우리 실버를 위해서 좀 건강을 좀 지켜주고 또 생활에 활력을 좀 주자 해서 이렇게 뜻을 모아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와서 보면서 우리 사범님도 실버신데 예, 저도 실버입니다. 예. 아니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중점을 두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뭐 건강이죠. 연세가 들면은 자세가 좋지 않습니다. 거의 80% 이상은. 그래서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은 뭐 제일 먼저 자세부터 먼저 고쳐줍니다. 걷는 자세, 서는 자세, 이런 앉는 자세 이런 게. 꾸준하게 하다 보면 좋아집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걷는 자세는 100점짜리입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사실은 그렇게 못 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주 젊은 청년처럼 걷고 있습니다. 예. 네, 청년처럼 걷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도장 들어설 때 사범님이 젊은 분이실 줄 알았어요. 네,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한 우리 실버시더라고요. 그래요. 목소리는 굉장히 젊으신데. 그죠? 네. 뭐 그러니 맞춤형 태권도를 뭐 당연히 가르쳐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태권도 같은 경우 자세를 교정하고 신체 균형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운동을 통해서 자세 교정이 자연스럽게 돼서요. 몸이 아주 단단해졌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는 힘든 운동을 어르신들이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했는데요. 100점이라고 하시니까 네. 이 걱정했던 게 다 기호였네요. 맞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기본 동작을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굳은 몸이 풀어지고 전신 근육을 자극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무예 정신을 습득하게 되잖아요. 자연히 따라오는 집중력, 명상 효과는 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만난 어르신들 연세가 한 분은 60이었고요. 다른 분들은 71에서 74살이셨거든요.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매주 관절 치료 받으러
갔었는데 태권도를 시작하고 이것이 이제 몸에 익으면서 병원도 안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아래맞기, 몸통 찌르기, 얼굴 찌르기도 이제 척척 해내십니다. 이제는 운동으로 자신을 가꾸고 있는데 건강 태권도 모임의 회장님 이지연 어르신 이야기도 좀 들었습니다. 제가 좀 힘든 일을 겪어가지고 몸과 마음이 너무 피폐해졌어요. 그 우울증이 심해서 약도 먹고 불면증이 심해서 먹어야 자고 이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태권도 하면서 활력이 생기고 뭔가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생겨서 지금 불면증, 우울증 약 안 먹고 정말 날마다 이 태권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주일에 2번밖에 안 하니까 좀 아쉬워요. 우리 사범님 네 분들이 너무 열정이 심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진짜 우리 회원들이 화요일, 목요일 진짜 눈이 빠지게 기다리거든요. 강력 추천하고 태권도가 진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확산돼서 우리 시니어들이 활발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검정띠는 정말 그 쉽게 딸 수 있는 띠가 아닌데 꼭 그 목표 이루시기를 제가 항상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 4월 달에 그 경남 협회에서 유단자 심사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접수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해야죠, 이제. 열정 보고. 예, 몸이 유연해지면서 정신도 치유를 받고 또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어서 활력을 되찾으셨다고 하니까요. 몸과 마음에 모두 근육이 붙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더 좋겠네요. 그리고 또 마지막 어르신은 검은 띠를 목표로 연습하고 계시다고요? 맞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내년 4월에 경남 태권도 협회에서 이제 승급 시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으세요. 이왕이면 이제 한 번에 붙었으면 하는 마음이 네. 드시잖아요. 그렇죠. 네, 우선 이제 파란 띠에서 빨간 띠로 승급하면 이제 검은 띠로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무리하지 않고 지금처럼 즐기면서 배움을 이어가면 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높은 등급 검은 띠를 땄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바로 현장에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선희 리포터였습니다. 제대로 바로 봅니다. 신속하게 바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MBC 경남 바로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이창원의 언중 유골. 최근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의 한 집합 건물 오피스텔에서 대규모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계약을 맺은 집주인은 잠적했고 임차인들은 전세금을 잃을 처지에 놓였는데요. 주로 청년층을 겨냥한 전세 사기, 그 유형과 예방책에 대해서 경남도민일보 이창원 기자와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피스텔 전세 사기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한 건가요? 네, 한 예를 들자면 지난해 6월 가게와 가까운 거처가 필요했던 A씨는 부동산 매물 정보 애플리케이션을 뒤지다가 마음에 드는 방을 발견했습니다. 네. 이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창원 마산해운구 양덕동의 한 집합 건물 6층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비슷한 조건의 다른 방보다 전세금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가량 저렴했는데요. 네. A씨는 곧 임대인 B씨와 2년 임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계약한 이 방이 임대인 B씨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네. 등기부 등본을 보면 B씨는 이 건물 6층의 29가구 소유권을 2019년 1월 한 신탁회사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B씨는 신탁계약 이후에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신탁회사와 우선 수익자 동의가 필요하지만 두 곳 모두 동의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맺은 계약은 법적인 효력이 없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네.
금융기관이 B 씨에게 빌려준 자금을 회수하려 하고 신탁 부동산 공매 절차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더 커졌다고요? 네, B 씨가 신탁한 29가구 중에 15가구는 현재 전세 또 월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임차인들 모두 A 씨와 같은 상황이라면 전세금을 못 찾은 채 이 방을 빼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B 씨는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A 씨는 임차인 대부분이 젊은 나이라서 그런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도 못 잡고 그저 당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의 김은구 변호사는 이 같은 사정을 미리 설명해 주지 않은 일은 묵시적인 기만 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증서로 1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는 있지만 피해자 수가 많을수록 이 건별로 나눠야 해서 완전한 피해 회복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경찰도 수사에 들어갔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전세 사기 피해는 이미 지난 5월에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첫 직장을 창원시에서 구한 한 직장인은 2019년 5월 이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20만 원의 B 씨와 반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하지만 계약 종료 시점인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때는 아직 신탁 부동산 공매 절차가 진행하기도 전이었지만 이 무렵부터 B 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난 7월에는 B 씨를 대상으로 한 법원의 지급 명령까지 받아냈지만 아직 어떤 연락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피해 임차인 일부는 B 씨와 이 부동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고소해서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신탁부동산 관련 금융 지식이 부족해서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임대인 말을 믿었고 한 임차인이 직접 신탁사에 확인받는 모습까지 지켜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될 줄은 자신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B 씨와는 자기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더 안타까운 게요. 금융, 부동산 상식이 좀 부족한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전세 사기가 많다고 합니다. 끊이질 않고 있죠. 네, 이 근저당권을 무리하게 설정한 부동산의 임차인을 들이고서 문제가 생기면 잠적하는 방식이 가장 흔합니다. 이 근저당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못 갚아서 담보물을 현금화했을 때 금융기관이 요구할 수 있는 우선 청구 권리를 말합니다. 네. 경매 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뒷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근저당권의 설정 금액이 높을수록 임차인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지난해 창원의 중앙동 오피스텔에서도 이 같은 방식으로 무려 17억 원 규모의 사기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2010년대 이후에는 갭 투자가 기승을 부리면서 관련 피해도 늘어났습니다. 네. 이 갭 투자는 전세가 그리고 매매가 차이가 작은 상황을 이용해서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에 나머지 자본을 합쳐서 이 건물을 구입하는 방식인데요. 문제는 이 건물의 매매가가 하락했을 때 전세 보증금 반환 여력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를 써서 전세금을 빼돌린 사례도 있습니다. 네. 창원의 한 공인중개사가 2012년부터 7년 동안 임차인 150여 명에게 70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받고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했다고 속인 사건이 한 예인데요. 네. 이 공인중개사는 국외로 도피했다가 검거돼서 지난해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계약 1년 이내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들면 피해 금액을 보증받을 수는 있지만 또 예외도 있다면서요? 네, 이 전입신고 다음 날에야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이 생기는 이 법적인 허점을 악용해서 전입신고 날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이 소유권을 옮겨버리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신탁부동산은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임대차 계약 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증서를 받았다면 협회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이 손해배상 갚아주지만 먼저 민사소송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네. 임대인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완벽한 피해 회복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1억 원은 한 공인중개사가 1년 동안 중개한 계약에서 피해를 본 모든 임차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한도인데 만약에 특정 사건의 복수의 피해자가 연루된다면 일이 많아져서 피해 변제가 어렵게 됩니다. 하재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은 민사소송 판례를 살펴보면 임차인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면서 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들었더라도 반드시 관련 사항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에는 계약자 자신이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겠네요.
네, 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부동산 등기상 정부 증명서를 떼면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채권 최고액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에서는 계약 예정 부동산의 매매가를 확인하고 전입세대 열람원을 뗄 때 먼저 들어온 임차인이 있는지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실거래가와 비교해서 근저당의 설정액이 높고 이미 들어온 전입세대가 많을수록 자신의 전세보증금 반환 권리는 뒷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중계약을 맞으려면 임대인 본인임을 반드시 확인하고 전세금도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지급을 해야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네. 신탁 부동산은 특히 조심을 해야 하는데요. 이 등기사항 증명서에서는 신탁 원부 번호가 나와 있고 등기소에 방문하면 직접 이 원부를 떼볼 수도 있습니다. 신규 임대차 계약 때 신탁사와 우선 수익권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항목이 있다면 증명서류를 반드시 요구하고 직접 신탁사에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창헌의 언중유골, 오늘의 한마디는요? 안심 금물. 보통 이 부동산 거래에서는 이 공인중개사가 중간에 있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지나친 안심은 삼가고 계약 전에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이 공인중개사가 관련 서류를 제대로 발급하거나 설명하지 않았을 때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강한 기준을 마련해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설명 잘 해주셨지만 이렇게 들어도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상황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언중유골 경남도민일보 자치행정부 이창헌 기자였습니다. 오만때만 뉴스. 오만때만 뉴스 시간이죠. 뉴스캐스터 노명주 씨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는요. 아니, 저는 그냥 어르신이 미끄러질까봐 그랬어요. 네, 광주 동구에서는 이웃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솔선수범으로 골목을 정비한 주민의 소식으로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골목을 정비했다고 하니까 어떤 사연인지 궁금한데요. 예, 광주 동명동에 사는 오현옥 씨는 한동안 잦은 비가 내리면서 그 비좁은 골목 경사로 바닥에 이끼가 많이 낀 것을 발견했는데요. 네. 본인이 그 길을 지나다가 발을 헛디디면서 미끄러질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낙상을 우려해서 고압 분사기로 직접 환경 정비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군요. 예.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직접 예. 하신 것 같은데 이끼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선 제거가 잘 안 될 텐데요. 고압 분사기라도 성능이 좀 강해야 떨어져 나가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서 전문 청소업체를 찾아가서 그 강력한 물줄기를 분사하는 강력 고압 분사기를 사비를 내서 빌려왔고요. 네. 고압 분사기로 골목을 훑어내자 정말 검록색의 이끼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면서 밝은 회색의 그 원래 골목 바닥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저도 사진을 봤었는데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군요. 고생 예. 많으셨겠어요. 그죠. 네.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끼가 제거된 골목길을 보시고 참 고마우면서 안심도 하셨겠어요. 네, 그 휴일 낮에 골목을 청소하는 오 씨를 지켜본 어르신들은 간식을 챙겨주시면서 고맙다는 말씀도 전하셨는데요. 네. 골목이 가지처럼 뻗어 있어서 청소를 하는 데만 4-5시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마을 공동체가 주도하는 골목 벽화 그리기 등 환경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골목뿐만 아니라 주민들 마음까지 환해졌을 것 같은데요. 예.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골목인데 사려 깊은 실천으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린 따뜻한 예. 사연 훈훈해집니다. 네. 두 번째 오만때만 뉴스는요. 나는 스티로폼 박스를 타고 강을 건너갈 수 있어요. 네, 최근 한 SNS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스티로폼 박스를 타고 강을 건너오는 학생들 영상이 공개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스티로폼이 얼마나 크고 튼튼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위험하지 않나요? 이 정도면? 예, 맞아요. 네, 왜 이런 사실 거죠?
그 학생들이 타고 강을 건너오는 스티로폼은 일반 그 생선을 담는 보통 크기의 그 스티로폼인데요. 네. 고무 보트처럼 초등학교 3명이 그 위에 각각 올라타서는 손으로 노를 저어가면서 학교에서 집으로 가기 위해서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들이 사는 강하구 마을에는 바다와 이어진 20m의 강이 있는데요. 다리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다리가 없다고 스티로폼에 몸을 맡기고 강을 건넌다는 거 언제 위험에 처할지 모르는 아찔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럼 그 강하구에는 주민들이 얼마나 사나요? 현재 10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요. 마을의 이장은 건널 다리가 없어 주로 뗏목과 스피드 보트를 타고 있고 가난해서 스티로폼 박스로 등교를 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를 했고요. 네. 마을 주민들도 아이들이 수영을 잘한다면서 확대 해석하지 마라라고 전했는데요. 반면에 또 현재 네티즌들은 여전히 도시와 시골에는 인프라 차이가 심하고 위험한 등굣길을 강요받는 아이들이 있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요. 바다로 이어지는 강에서 스티로폼 박스로 이동을 한다는 거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요. 네,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대책 마련 필요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5만대만 뉴스입니다. 엄마가 벗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 미국 라스베가스의 한 초등학교에서 앨범 사진을 촬영했는데요. 네. 혼자 촬영을 하는 순간에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증명사진을 찍은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 메이슨의 사연이 SNS에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께서 마스크 함부로 벗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신 걸 실천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귀엽기도 하고요. 또 학교 앨범 사진에 혼자만 마스크 쓰고 있다고 하니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이 메이슨은요, 이날 아침 등교 전에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마음에 드는 셔츠를 골라 입고는 웃는 모습을 연습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또 메이슨이 학교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순간에는 점심시간뿐이라는 엄마의 당부를 기억하면서 그 사진을 찍는 순간에도 철저히 지켰다고 합니다. 엄마 말씀 잘 듣네요. 네. 역시 네. 아이들은 너무 순수한데 맞아요. 약속을 잘 지키는 모습은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메이슨의 엄마는 학기가 시작될 때 아들에게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과 이걸 쓰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어떻게 침투를 하는지 설명을 해줬고요. 그 이후부터는 항상 잊지 않고 쓰고 다닌다고 하는데요. 네. 앨범을 찍을 때 사진을 촬영했던 동안만 잠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고 담당자가 말을 했지만 메이슨은 아니 괜찮아요.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되는 이유를 들었어요. 라면서 정중히 사과를 했다고 하네요. 메이슨 평소에도 규칙 잘 지키는 어린이일 것 같은데요. 예. 기특합니다, 정말. 맞아요. 그래서 이 사연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메이슨을 기특하게 여겨서 선물을 해주고 싶다고 제안을 했고요. 네. 이미 1,500만 원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예, 엄마는 이제 등록금으로 나중에 사용하겠다라고 네. 전했는데요. 그리고 사실 메이슨이 이렇게 마스크의 중요성을 이렇게까지 지키는 건 지난 1월에 증조할아버지께서 코로나 감염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해요. 앨범 속에 또 마스크 쓴 메이슨 얼굴을 봤더니요. 그 얼굴이 좀 많이 가려져 있지만 눈빛은 아주 그냥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사연이 있었군요. 네. 마스크 착용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가장 잘 지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예. 그리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도 코로나 감염 확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돌파 감염도 있어서 예. 여전히 방심할 수 없겠어요. 맞아요. 개인 방역 메이슨만큼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 뉴스 5만대만 뉴스 들어볼게요. 안 됩니다. 여기서 뛰어내리시면 안 돼요. 네, 한 남성 승객이 이미 착륙한 항공기에서 비상구를 열고 뛰어내리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콜롬비아에서 출발해 마이애미 국제공항에 도착한 항공 탑승자 중 한 명이 그 항공기가 게이트로 진입하기 직전에 비상문을 열고 비행기 날개 위로 뛰어내리는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예고 없이. 예. 네, 황당하기도 하지만 위험한 일입니다. 네. 왜 그런 거죠?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네. 그 남성의 이름은 크리스천 세구라인데 미국 시민권자로 알려졌고요. 그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날개에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즉각 체포돼서 세관 국경보호국에 구금됐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세구라는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인근 병원으로 후송한 뒤 이제 퇴원 후에 수감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다행히 또 생명의 지장이 없네요. 예, 맞아요. 예, 그래도 현장에 있는 관계자와 승객들이 많이 놀랐겠습니다. 이번 일로 항공편 지연이라든가 뭐 문제는 없었나요? 네, 다행히 지연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다른 승객들은 별 문제 없이 항공기에서 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걸 본 사람들 트라우마도 생길 수 있을 것 그럼요. 같고, 네. 뭐 어떤 급한 이유가 있었든 간에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지킬 건 지켜야 되겠습니다. 맞아요. 앞서 마스크 소년 메이슨 이야기 했잖아요. 네. 이렇게 작은 규칙이라도 규범을 잘 지키는 거 우리 본받아야 되겠네요. 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만때만 뉴스 노명주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오는 21일 스토킹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과 인권 보장 부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 김진철, 구성 민혜영, 노명주, 저는 김혜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